네,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윤여진 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만화책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또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박정희 기념관 탐방은 못 갔고 동네 도서관에서 박정희에 대한 책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이는 성향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 펴낸 책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만화책이 있길래 읽기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이걸 선택했습니다. 다음이요. 저자를 알아야 이 책의 성향을 알 수 있겠죠. 펴낸 곳은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인데 슬로건은 인권, 평화, 미래 생각하는 역사행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죠. 임종국이라는 사람의 뜻을 이은 연구소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친일파의 참회와 반성을 위해서 친일파 연구에 인생을 바친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1929년에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문학평론가가 되려고 문학 연구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친일 글들을 문인들이 많이 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일파 명단을 작성을 해야겠다라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아빠가 천도교 지도자이자 친일행위자였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연구를 하는 사람의 아빠가 친일행위자였던 거예요. 이걸 연구를 하다가 알게 돼서 괴로워했다는데 아빠가 자기 이름도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롭고 좀 대쪽 같은 성향이 아마 유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친일파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요. 이걸 이어서 연구하기 위해 뜻을 모아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인권, 평화,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단체인데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친일파 과오 밝히기, 친일파 기념사업 저지, 독립운용가는 선양하기, 한일교과서 바로잡기, 그다음에 친일파 재산 환수운동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연구소는 사람들이 친일파가 잘못한 점을 좀 더 많이 알길 바라고 또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본받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학교에서 객관적인 역사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혹하는 거 보면은 학교에서 받은 역사 교육이 알게 모르게 이런 정치색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 해석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만화 박정희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제가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업적 4가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만 객관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시간 순서대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개최해요. 근데 이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일본의 학자인 야스오카 마사히로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수출 주도형 발전으로 방향을 설정했고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냐면요.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추진합니다. 콘크리트 길 닦고 집 수리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평가를 하는 걸 일제 조선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을 모방했다. 그래서 자주적인 능력을 약화했다. 나아가서 유신 독재를 위한 세뇌 교육으로 연계됐다. 그러니까 그냥 잘 살게 된 것으로 부족하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좋은 것들을 주면서 국민들을 어찌 보면 세뇌시켰다, 우민화시켰다라고 그런 평가를 덧붙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장면도 나오는데요. 평가하기를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었지만 호남 지방이 차별됐다는 그런 한계점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좋은 점도 많았지만 호남 지역도 균형 발전 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하는데요. 이걸 업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여기 보시면 두드러진 업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죠. 정경유착, 빈부격차, 노동 착취,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발전, 이제 미래에는 IMF 위기의 씨앗까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만화책을 보고 나서 정치나 경제 저도 별다른 지식이 없는 입장인데요. 읽고 나서 그냥 느껴지는 것은 뭔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의 한의 감정이 느껴져요. 이 책에는 약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뭐 호남 지방이 어떻게 어려웠는지, 공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이라는 감정이 느껴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뭔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책임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약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투사하게 돼요. 저도 경제적으로 이제 부자들이 있으니까 나를 비교하면서 뭔가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그리고 유신 독재에 항쟁하는 민주화 운동가들 보면서 뭔가 통쾌감이 들기도 하고 분노가 자극되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들이 당연히 들 수 있는 감정은 맞는데 여기에 매몰되는 게 나한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는 거 맞는데 다른 사람이 오로지 외부의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도 질문을 하게 됐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우상국가였는데 강대국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길 원하셨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좌파는 과오만 보려고 하고 우파는 이제 업적만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나는 이제 역사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후대가 무엇을 보도록 해야 하는지, 내가 제대로 보아야 후대도 제대로 보게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이번 주 포럼인데, 이번 주에 제가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다녀왔어요. 어떤 자리냐면 2박 3일 동안 그 장애를 가진 랩넌트랑 1대1 매칭이 돼서 애들 예배하고 먹고 씻고 자고 이런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냥 애들이랑 지내면서 즐거운 점도 있는데, 애들한테 복음이 들려지도록 각인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면 배경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생각해 왔고요. 근데 제가 한 5번째 정도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느껴지는 것은 제가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괜찮다, 너는 할 수 있다, 너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그냥 듣기 좋은, 어찌 보면 교육적으로 맞는 방향의 말들을 해주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이 아이는 단순히 지금 놀라서 울었는데 괜찮아 에서 끝나지 않고, 네 신분과 네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각인을 항상 바꿔야 된다, 이 각인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제 눈이 좀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동시에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던 학교에서 하고 있던 모든 행동이 뉴에이지 세계관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아무리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려고 해도 뭔가
더 큰 틀 안에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집중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복음을 한 단계 높은 재창조에 도전하게 하시려는 시간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도전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